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기업을 발표하게 될 리서치팀 한상하입니다. 동사의 기업 개요는 이번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3번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산업 분석입니다. 먼저 사전 면세점과 사후 면세점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전 면세점과 사후 면세점의 가장 큰 차이는 면세 범위, 면세 방법, 이용 범위 등에 있습니다. 사전 면세점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공항의 면세점이 사전 면세점입니다. 사후 면세점은 우리 주변의 점포들이 따로 사후 면세점이 등록이 필요하며 편의점, 피부과, 숙박업소 등 모든 곳이 사후 면세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 면세점은 면세 범위가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가 포함되는 반면 사후 면세점은 관세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전 면세점은 구매 시 면세된 가격으로 구입하며 사후 면세점은 주로 세금 포함가로 구매 후 사후 환급을 하는 방식으로 면세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 면세점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모두 이용 가능하지만 사후 면세점은 외국인만 이용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전 면세점이 사후 면세점에 비해 장점이 많아 보이는데 사후 면세점에 가는 이유는 사전 면세점은 쇼핑만을 위한 공간이지만 사후 면세점은 관광객들이 한국의 문화를 즐기며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후 면세점의 환급 방법은 크게 출국한 환급, 시내 창고 환급, 즉시 환급, 온라인 페이 환급으로 나뉩니다. 먼저 세금 환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면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 면세 가맹점에서 제품을 구매합니다. 이러면 환급창고 사업자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세금 환급을 대행합니다. 이후 사후 면세 가맹점은 환급창고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사후 면세 가맹점은 국세청에 영세율을 신고하며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올해 들어 환급 한도가 커졌으며 최소 환급 범위가 변화되었습니다. 환급 가능 물품 금액은 23년 3만원에서 올해 15,000원으로 줄어들었으며 시내 환급 한도는 500만원에서 600만원, 즉시 환급 한도는 건당 50만원 미만 250만원 한도에서 건당 100만원 미만 500만원 한도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처럼 환급 가능 물품 금액이 낮아지며 소규모 구매 항목에 대해서도 환급이 가능해졌으며 환급 한도가 커지며 기존 환급 한도를 넘어선 금액까지 환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방한 관광객 수는 코로나 사태를 맞으며 급감한 이후 23년부터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연내 2019년 수준에 근접하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는 올 한 해 2천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15년, 2019년, 2023년 국가별 방한 외국인 비율입니다. 과거에는 중국의 비중이 매우 높았으나 23년 중국의 비중이 줄어든과 더불어 베트남이 방한 외국인 국가 탑5에 들어서며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비해 1인당 구매액이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이는 코로나 기간 동안 여행을 다니지 못한 관광객들의 보복 소비, 의료 비용과 같은 고액 소비 증가, 물가 상승 등의 요인에 기인합니다. 코로나 이후 다시 회복세에 접어든 관광객 수와 증가한 소비로 인해 텍스 리펀드 시장의 규모는 19년 수준 이상으로 회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는 기업 분석입니다. 동사의 지배 구조는 크게 싱가포르 법인, 일본 법인, 프랑스 법인, 스와니코코, 핑거스토리가 있으며 과거 적자 사업부인 네크루즈를 매각 완료했습니다. 또한 프랑스 법인은 영업 정지로 인해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며 소송 종료까지 청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며 충당금으로 상각 처리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동사의 가맹점 추이는 코로나 기간 동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이내 다시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올리브영, 다이소, 현대백화점과 같은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가맹점과 제휴를 맺고 있으며 고액 소비를 이끈 의료미용 부문의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다양한 환급 인프라를 제공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환급을 받지 못한 고객들에게 온라인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리페이, 유니온페이 등과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2019년 동사의 마켓시어는 약 50%였으나 19년 KTIS의 사업부를 인수함과 더불어 코로나 기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며 70%에서 75%의 마켓시어를 확보했습니다. 19년도 주된 환급 경로는 공항 환급이었으나 23년 즉시 환급의 비중이 늘어나고 공항 환급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즉시 환급의 비중을 늘리고자 하기에 즉시 환급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동사의 매출액과 이익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9년도 동사의 월 평균 매출액은 중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도 중국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 타 국가의 매출액 비중이 높아지는 모습이며 관광객의 증가세에 비해 월 평균 매출액의 증가세가 가파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관광객들의 늘어난 소비 금액에 기인합니다. 다음은 투자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한국 문화와 함께 다양해진 관광객입니다. 최근 방영된 흑백 요리사가 히트를 치며 한국 요리를 알렸고 로제의 아파트라는 노래는 한국의 노래와 한국 문화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과거 데이트를 쳤던 오징어 게임의 후속작 오징어 게임 2의 방영이 예정되어 있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방한여행 관심도는 관광객이 가장 많았던 19년도에 비해 높아졌으며 아시아 해외여행 목적지로서의 선호도도 22년에 비해 23년 5개국 중 유일하게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국무총리 주재하 관광수출 혁신 전략을 발표할 정도로 정부에서도 관광산업에 관심이 큰 모습을 보였으며 해외에서도 한국 문화 및 한국 관광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 정부에서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며 일본의 관광객이 급격히 늘어났던 만큼 방한 외국인의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증가하는 여행객의 소비 금액입니다. 22년 관광객의 희망 활동은 자연경관체험, 식도락 관광, 쇼핑 순서였던 것에 비해 23년 쇼핑이 92.9%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올리브영, 다이소, 무신사가 하나의 필수 관광 코스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사는 이 중 올리브영과 다이소를 가맹점으로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는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중 올리브영의 외국인 인바운드 매출 성장률은 방한 외국인 증가율보다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화장품에 대한 인기뿐만 아니라 SNS를 통한 K-뷰티 관심도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퍼스널 컬러 진단, 미용실 방문 등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24년 1분기에 작년 동기 대비 외국인 방문율이 863.5% 증가한 성수동에 명동 타운점보다 2배 이상 큰 점포를 출점할 예정이며 성수역의 이름을 사들이며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행객들의 소비 금액 증가 요인 중 하나는 의료미용 서비스입니다. 외국인의 의료미용 환급 건수는 올해 상반기 이미 작년을 넘어섰습니다. 의료미용 가맹점 80%를 점유하고 있는 동사는 외국인들의 의료미용 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른 매출 증가가 기대됩니다. 실제로 의료미용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일본의 월 평균 수수료 매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행객들의 희망 지출 금액은 22년에 비해 23년 약 10%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1인당 동사의 수수료 매출액은 19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했으며 23년에서 24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함께 돌아오는 중국 방문객입니다. 한국 방문 시 중국인의 희망 평균 소비 금액은 증가하는 반면 체류 기간은 짧아지며 중국인 관광객들의 희망 소비 금액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쌓여있는 중국 가계저축이 소비로 전환되며 중국 관광객의 소비 금액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2년 중국에 가장 방문하고 싶은 아시아 목적지에서 일본에 밀리며 2위를 차지했으나 23년 일본을 제치고 압도적으로 1위에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리스크입니다. 프랑스 법인 사업 정지입니다. 먼저 영업 정지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과 프랑스의 텍스 리펀드 과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가맹점에서 텍스 리펀드 사업자에게 송금하고 세관에 사후 신고를 합니다. 즉, 세관에 돈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가맹점에서 세관에 송금 및 신고를 하며 세관에서 확인 후 텍스 리펀드 사업자에게 송금해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영업 정지의 배경으로는 가맹점에서 세관에 송금해주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세관이 동사에 송금을 해주었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것은 동사이기에 동사가 사업 정지를 받았습니다. 이렇기에 이는 세관의 부주의 혹은 가맹점의 부주의로 예상되며 동사의 규책 사유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이 부분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24년도 매출액입니다. 3분기 관광객은 7월, 8월은 데이터가 있으며 9월은 160만 명을 예상했고
인당 소비금액은 2분기 대비 5% 성장을 가정하였으며 4분기 관광객은 540만 명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10월 중국 연휴 및 11월 광군제, 연말 효과를 반영하여 높게 잡았으며 인당 소비금액도 위와 같은 이유로 높게 반영하였습니다. 스와니코코와 핑거스토리의 경우 계절성을 띠지 않기에 상반기와 같은 수준을 예상했으며 싱가포르 법인의 경우 19년도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인당 소비금액은 올해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하여 총 매출액 1,419.5억 원입니다. 24년도 영업비용은 텍스 리펀드 사업 특성상 상반기와 하반기 영업비용이 달라지지 않기에 상반기와 동일하게 가정하였으며 싱가포르 법인과 일본 법인도 동일하게 가정했습니다. 스와니코코의 경우 영업비용이 매출액에 관계없이 매출액 대비 20억가량 높은 수준을 반영하였고 핑거스토리는 계절성을 띠는 사업이 아니기에 상반기와 동일하게 추정하였으며 1,188.5억 원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영업이익은 총 231억 원 나왔습니다. 영업의 손익은 이전 투자자산 손실로 인한 항목, 합병 비용과 같은 일회성 비용은 영원으로 추정하고 그 외에는 상반기와 동일할 것으로 추정하여 총 19.1억 원 손실, 법인세는 과세 표준을 적용하여 47.5억 원, 중단 사업 손익은 55.6억 원 손실, 총 24년 당기 순이익은 108.8억 원입니다. 25년도 매출액은 주요 국가별로 나누어 산출하였습니다. 중국인의 경우 작년 대비 75% 상승을 반영하였고 인당 소비금액은 작년 대비 11% 상승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하여 중국인들의 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과 더불어 소비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높게 반영하였습니다. 일본인은 작년 대비 16% 상승, 소비금액은 작년 대비 10% 상승을 반영하였습니다. 미국인은 19년도 수준을 넘어서는 큰 상승을 보여주었기에 작년 최고 한 달 관광객 숫자 15만 명이 평균치가 될 것으로 가정하여 반영하였고 인당 소비금액은 작년 대비 8% 상승을 반영하였습니다. 대만의 경우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19년도 수준을 넘어서는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에 작년 성장과 비슷한 수준인 40% 상승을 반영하였으며 인당 소비금액은 작년 대비 10% 상승을 반영하였습니다. 동남아의 경우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포함하여 산출하였으며 19년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여 240만 명을 반영하였고 인당 소비금액은 상승폭이 빠르게 나오고 있으나 동남아 특성상 상승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하여 10% 성장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국가의 경우 작년 예상치 1,764만 명에서 관광객이 50% 성장할 것으로 반영을 하여 총 987.5만 명을 예상하였으며 인당 소비금액은 22년에서 23년 상승률과 동일하게 작년 대비 10% 상승을 반영하였습니다. 스와니코코의 경우 작년과 같이 매출액이 12.3%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고 핑거스토리의 경우 꾸준히 매년 5%에서 6% 성장하였다는 점에서 5% 성장을 추정하였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관광객이 18년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기대되며 인당 소비금액은 작년 수준에서 인플레이션 2%를 반영하였습니다. 일본의 경우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를 반영하여 성장률을 높게 잡았으며 소비금액의 경우 올해 상반기 수준에서 인플레이션을 곱하였습니다. 총 25년 매출액은 1,748억 원입니다. 25년 영업비용은 경쟁에 따른 수수료율이 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가맹점의 계약이 통상 2년에서 3년인 점을 반영하여 2년이라고 가정하였고 1년마다 총 가맹점의 50%가 갱신되어 영업비용이 총 0.5% 증가할 것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이는 싱가포르와 일본 법인에도 마찬가지로 반영하였으며 스와니코코는 24년과 동일하게 반영하였고 핑거스토리는 매출액 대비 일정하게 93% 수준을 유지하기에 93%를 반영하여 총 1,466.8억 원이 나왔으며 영업이익은 총 281.2억 원입니다. 영업의 손익은 투자자산 손실로 인한 항목, 합병 비용과 같은 일회성 비용은 영원을 가정하였고 그 외에는 3기년 평균을 적용하여 1.3억 원 손실, 25년 법인세는 과세 표준을 적용하여 73.2억 원,
25년 당기 순이익은 206.7억 원 나왔습니다. 24년 예상 EPS는 187원이며 타겟퍼는 22.5배를 반영하였는데 이는 19년도의 평균 PER입니다. 이에 따라 24년 타겟 프라이스는 4,205원으로 상승률은 6.5%, 투자 의견 바이입니다. 25년 예상 EPS는 356원이며 타겟 PER은 22.5배로 마찬가지로 19년도 평균치를 반영하였으며 타겟 프라이스는 8,010원으로 상승 여력 102.7%, 투자 의견 바이 제시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